오늘 경기 나폴리가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8강 1차전이기 때문에 2차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김민재가 다음 경기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기사도 못 나오죠. 오늘 경기 퇴장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충 생각해봐도 다음 경기에 김민재, 안기사 2명 다 없고요. 그리고 오시멘도 정상적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 미드필더에서 안기사, 공격 라인에서 오시멘, 공수 양면으로 다 이제 한 명씩 없는 거죠. 원래 김민재 선수가 지금 경고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오늘 경기에서 경고를 받으면 8강 2차전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요 장면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AC밀란의 볼이 후방에서 넘어올 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인데 이 장면까지는 사실은 경고가 안 나왔어요. 저 장면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경고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반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심판을 향해서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 다음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경기를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요 장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어쨌든 심판이 조금 엄격하게 판단을 했든 어떻게 됐든 김민재 선수가 약간 노련하지 못한 옐로 카드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요 바로 전 장면에서 디로렌초가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김민재가 다음 경기 자신이 경고를 받으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걸 인지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 장면에서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실은 약간 김민재 선수가 노련하지 못하게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이번 경기에 경고를 받게 되면서 다음 경기에 나폴리 홈에서 펼쳐지는 8강 2차전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결장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뼈아픈 그런 경고 누적 결장이고 김민재 선수가 약간은 그 장면에서 조금은 이제 그 항의를 하는 걸 자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AC밀란 입장에서는 너무 편해지는 거거든요. 왜냐? 다음 경기에 김민재가 안 나오고 심지어 AC밀란이 나폴리에게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폴리의 홈에 가서 AC밀란은 어차피 역습을 해야 되는데 나폴리가 라인을 올릴 때 이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데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민재가 없으면 AC밀란 입장에서는 역습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못 나오게 됐다는 건 AC밀란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번 경기에서 얻어가는 게 많은 결과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한 선수가 빠지는 거긴 하지만 한 선수가 빠지는 동시에 나폴리가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김민재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김민재가 없다는 건 다음 경기도 AC밀란이 아주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그 장면에서는 약간 좀 자제를 했어야죠. 사실 약간 좀 아쉬웠던 경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경기 이제 그 몇 장면을 살펴보면 어떤 게 있었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폴리는 최전방에 엘마스가 나왔거든요. 이제 오시멘과 시메오네가 모두 부상이기 때문에 엘마스가 전방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 엘마스가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 공격수를 보는 선수예요. 근데 이 전방에 엘마스를 뒀다는 건 스팔레티 감독이 AS 로마를 맡았을 때 보여줬던 제로톱 전략을 나폴리에 적용시켜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 엘마스를 제로톱으로 쓴 이유는 어떤 거냐면, 중원 라인에서 엘마스가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줘라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 경기에서 AC밀란이 나폴리에게 승리를 거둘 때 AC밀란이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면 로보트카에게 한 명의 선수를 일단 붙여놔요. 그래서 로보트카를 철저하게 마크하는데 AC밀란이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베나세르가 로보트카를 막았는데 베나세르뿐만 아니라 디아스, 지루, 레앙 이런 선수들이
약간 중앙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로보트카를 중원에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김민재나 라흐마니 쪽에서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민재나 라흐마니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서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가 혹은 라흐마니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시도하면 당연하게도 패스가 나가다가 차단당할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줄어든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요, 이제 AC 밀란이 나폴리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앞선에 로보트카가 AC 밀란의 선수 한 명에게 확실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앞선에 있는 로보트카에게 패스를 건네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보트카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거든요. 근데 베나세르가 그대로 로보트카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면 확실하게 김민재가 후방에 있을 때 앞선에 있는 로보트카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가 요 중원 라인에 패스를 공급할 수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로보트카가 볼을 받는데 확실하게 이 AC 밀란의 수비가 로보트카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로보트카가 볼을 받았을 때 앞쪽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이제 후방을 바라보면서 백패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AC 밀란이 의도를 한 건 이 중원 라인에서 나폴리가 거쳐갈 수 없게, 특히나 이제 로보트카가 중원 라인에서 볼을 받아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던 포인트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폴리는 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엘마스가 오늘 제로톱이었거든요. 엘마스가 내려와서 계속 수비를 전방으로 좀 끌어내고, 이때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려고 했었죠, 엘마스가.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엘마스가 내려오면 지엘린스키, 앙기사, 로보트카, 요 4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폴리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제 로보트카를 아무래도 AC 밀란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엘마스를 한 칸 내려서 미드필더 싸움을 좀 하고, 여기에 더해서 엘마스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이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거든요. 중원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AC 밀란이 오늘 4-2-3-1 혹은 4-3-3 전형이다 보니까 중원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나폴리가 중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고 중원에서 볼을 끊어내겠다, 요거였어요. 그런데 AC 밀란도 디아스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좀 맞춰주는 장면을 계속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AC 밀란이 중원 싸움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나폴리가 중원 싸움을 이겨내느냐, 요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싸움에서도 AC 밀란이 승리를 했죠. 경기 장면을 보면 첫 번째 득점 장면이 나오는 게 딱 그 장면인데, 이 장면 보시면 디아스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나폴리가 요 중원 라인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요 중원에서 디아스가 나폴리의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폴리 입장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다가 디아스가 압박을 풀어나오니까 곧바로 요 앞 공간이 그냥 그대로 열려버려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면 디아스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나폴리의 수비라인 앞이 완벽하게 이제 비어버렸고, 여기서 나폴리가 수비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수비 숫자가 애초에 좀 적었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레앙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레앙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에 있는 베나세르에게 볼을 넘겨주면서 여기서 이제 베나세르가 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요 장면도 나폴리가 중원 싸움을 위해서 이제 선수를 한 칸 내려서 중원 싸움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원 싸움에서 AC 밀란이 이기니까 완벽하게 이 나폴리의 그 전략적인 좀 선수 배치가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요 장면은 어찌됐든 이 오시맨이라는 선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요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보트카가 압박을 당하는 것도 오시맨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왜냐면 로보트카가 사실은 압박을 당할 때 그동안 나폴리가 풀어줄 수 있었던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 김민재나 라흐마니가 볼을 받은 다음에 중원을 거쳐가지 못한다면 이때 앞쪽에 있는 오시맨이라고 해볼게요. 한 방에 오시맨 쪽으로 그냥 볼을 뿌려주고 앞쪽에서 오시맨이 볼을 받아서 상대 수비수를 이겨내고 바로 득점을 만들어낸다는 게 오시맨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로보트카를 압박하다가 오시맨 쪽이 너무나 위험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시맨이 무서워서 수비 라인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로보트카가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시맨의 존재는 그냥 앞선에서 볼을 받아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쪽에 오시맨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려앉으면서 로보트카가 자유로워진다. 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트카 오시맨이 없다 보니까 AC 밀란이 오늘 경기 너무나 편안하게 라인을 올릴 수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엘마스가 오늘 제로톱이었기 때문에 앞쪽이 아니라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C 밀란 입장에서는 엘마스를 따라서 높게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AC 밀란도 중원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확실하게 나폴리의 중원 싸움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늘 경기 나폴리가 제로톱을 활용해서 어쨌든 이 오시맨의 공백 그리고 로보트카가 압박을 당하는 점들을 좀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시맨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오늘 경기도 나오면서 로보트카는 로보트카대로 압박당하고 중원 싸움은 중원 싸움대로 패배하고 그 과정에서 실점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더군다나 김민재가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경기 나오지 못하게 되고, 완전 이번 경기는 정말 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김민재 선수의 그런 약간 아쉬운 판단, 그리고 경고를 안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필요 없는 동작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 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도 약간의 그런 경험에 대한 부족과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플레이로 경고를 받았다 라는 것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고와 또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골 차이거든요. 한 골 차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홈에 가서, 특히나 더군다나 홈 경기예요. 그래서 홈에서 한 골만 따라잡으면 동률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큰 점수 차이는 아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문제는 오시맨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2차전에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김민재가 나오지 못하는 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수양면으로 매우 어려운 경기가 아마 다음 경기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토너먼트라는 게 참 그렇거든요. 이제 리그 같은 경우는 시즌을 시작하는 8월달부터 시즌이 끝나는 다음해 5월달까지 긴 기간 동안 꾸준히 잘한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근데 토너먼트는 어쨌든 한 경기 한 경기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한 경기가 펼쳐질 때 이 팀의 컨디션이 어떻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리는 이번 시즌 내내 너무나 잘하다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경기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AC 밀란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게 되게 좀 토너먼트라는 이 특성상 나폴리가 분명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인데 약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사실은 토너먼트의 묘미이기도 하고,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이 나폴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분명히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스팔레티 감독이 늘 주전만 기용을 하니까 이제 최근 경기들을 보면 너무 주전을 계속해서 기용했던 게 오히려 좀 독이 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스팔레티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런 무대에 아무래도 높이 올라간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부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나폴리의 선수단의 그런 경험치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 나폴리의 후반기가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되는데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